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이적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타이밍이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까지를 기점으로 이제 K리그 1 각 구단들에서 나왔던 어떤 이적 썰들이나 이적 루머 내지는 뭐 오피셜까지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첫 번째는 파이널 A, 강원, 제주, 인천, 포항, 전북, 울산 이 6가지 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강원FC입니다. 강원FC의 경우 2022년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한 22인 엔트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뭐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유상훈 선수와 정승용, 임창우, 김영빈, 김대원 정도가 3,000분 정도를 소화했고요. 뒤를 이어서 양현준, 서민우, 윤석영, 김진호 선수 등이 2,000분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정승용에게 상당한 어떤 부담이 가해졌던 윙백진이고 골키퍼는 원래 한 명이 길게 가니까 뭐 크게 고려할 만한 건 아니지만 센터백 라인 이 백스리 3명은 주전 라인업이 계속해서 시즌 동안 지속이 됐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에도 황문기가 1181분을 뛰기는 했지만 김동현과 소민우가 모두 2963분과 2692분으로 거의 비슷한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가 한 번에 휴식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윙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김대원 3260분, 양현준 2993분에 갈레구는 313분, 신창문은 117분으로 비교적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두 명의 선수들이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강원FC의 지난 시즌 엔트리였습니다. 톱의 경우에는 이정혁과 발시아가 뭐 디노가 나간 이후에 이정혁 발시아가 양분을 하긴 했지만 톱 자리에서 이정혁도 발시아도 부상이 있었던 기간이나 여러 가지 폼이 떨어졌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웃을 먼저 살펴보면 김동현 선수가 입대를 하게 됐고요. 발시아 선수는 임대 만료, 갈레고 선수는 일단은 아웃이 되기는 했지만 임대 연장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팀의 부족한 포인트가 어떤 건가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전 시간에 정승용과 양분할 수 있는 좌측 윙백이 필요한데요. 지난해 출전 시간 정승용은 3,508분이었습니다. 이 출전 시간은 뭐 닭주전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한 명의 선수가 출전 시간을 온전히 소화하기에는 꽤 길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출전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강원의 경우에는 다른 뭐 ACL에 나가는 팀에 비해서 뭐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편이고 정승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선수라서 정승용에게 휴식을 부여해줄 수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미들에서 김동현의 자리를 메우는 것도 필요한데요. 현재 중앙 자원은 서민우, 황문기, 케빈, 김대우 이런 선수들이 김동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서민우를 주전으로 잡는다면 케빈이 최근 내지는 이적 시장이 있기 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케빈이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서민우 케빈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주전급 자원이 한 명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주전 센터백 3명의 부담을 지워줄 만한 센터백도 필요합니다. 임창우, 김영빈, 윤석영의 출전 시간 평균은 3,201분. 상당한 출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지워줄 센터백들도 한 명에서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까지 인을 보면 유인수 완전 이적했고요. 김우석과 알리바이프 완전 이적 가능성이 있고 갈레고 선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 포인트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 보면 일단 유인수의 영입으로 양 측면 뎁스가 두터워지면서 윙백 자리에는 그렇게 큰 보강은 지금은 이제 더 필요하지는 않게 됐는데요. 좌측에 정승용과 유인수, 오른쪽에 김진호와 강지훈이라는 굉장히 좋은 측면 윙백 뎁스를 보유하게 된 강원FC입니다. 이후에 김우석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명의 선수가 더 필요할지 아닐지는 김우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웅희와 김원균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백3의 경우에는 센터백 5명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우석을 네 번째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다섯 번째 센터백을 B팀에서 끌어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 굳이 영입이 필요 없이 그 돈을 다른 데에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또 중앙에는 알리바이프 영입 가능성이 있는데, 알리바이프는 지난 서울에서의 시절, 서울에서의 초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들과 함께 뎁스도 잘 채워주면서 강원에 중앙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연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알리바이프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보여줄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수 영입을 통해서 알아보는 뭐 베스트 11은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다 기존에 강원에 있던 선수들이죠. 유상훈,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정승용, 김진호, 서민우, 케빈, 위에는 김대원, 이정효, 양현준. 일단은 이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되 이후에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라인업은 총액 495만 유로, 가치는 67.1억에 달하는 라인업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주로 넘어갈 텐데요. 제주는 출전 시간 기준 22일 엔트리, 김동준 키퍼와 김근기 키퍼, 그리고 정호재 선수와 안현범 선수, 이 두 선수가 2,600분과 2,300분 정도를 가져갔고요. 조성준도 1,800분을 소화했습니다. 윙백과 윙포드로 오가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보여줬고, 백4에서는 정훈이 3,000분을 유일하게 넘겼고요. 김호규와 김봉수가 각각 2,787분과 2,661분, 김경재와 이지솔은 서브 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최영준과 이창민, 이 두 명의 선수가 3-4-3에서는 주로 중원을 지켰었는데요. 윤빛그람 선수가 4-3-3으로 변화하면서 출전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게 됐고, 그 뒤를 한종무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이어줬습니다. 이선 측면에서는 제르소 선수와 김주공 선수, 그리고 링, 서진수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제르소가 2,856분으로 주전 왼쪽 윙어 자리를 차지했다면, 주전 오른쪽 윙 자리는 김주공, 링, 서진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메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톱에는 주민규와 진성욱인데요. 주민규가 대략 2,800분, 진성욱이 800분을 소화하면서 주민규가 주전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런 스쿼드에서 아웃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적이 주민규, 제르소, 윤빛가람인데요. 주민규 선수의 경우에는 울산, 제르소는 인천, 윤빛가람은 이기혁과 트레이드돼서 수원FC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창민 선수도 사회복무 요원으로 입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성준과 김규현 역시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포인트는 바로 이창민의 사회복무 요원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부족한 중원 뎁스를 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빛가람도 빠지고 이창민도 빠진다면 한종무 선수에게만 이걸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 어떤 선수가 좀 뛸 수 있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제르소, 주민규, 이선 백업, 조성준과 김규영, 이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공격 파트에서의 주전급 내지는 준주전급 자원에서의 영입도 필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4를 써도 버틸 수 있는 센터백의 부재가 약간은 문제가 되는데요. 백3에서는 괜찮지만 백4라면 약간은 어려운 센터백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한번 제주가 3-4-3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백4를 쓰고 싶다면 지금 센터백으로는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한 포인트를 뽑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 명단을 좀 보면 연재훈, 이기혁, 김근배를 트레이드 및 완전 이적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재훈은 오피셜이 떴고 김근배는 완전 이적이 눈앞에 두고 있고 이기혁은 윤빛가람과의 트레이드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공격 라인의 경우에는 헤이스 영입이 유력하고 유리 조나탄, 김승섭 역시 단독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주훈 선수 역시 좀 전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힘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보강 포인트를 보면 서브 골키퍼 자리 사고로 여러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했던 이 골키퍼 자리에는 일단은 김근배 선수가 완전 이적으로 메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공격 라인에도 메인 선수 영입됐습니다. 헤이스와 유리 조나탄 이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서 주전급 라인업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브 윙포워드 자리에도 김승섭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재훈과 송주훈의 스쿼드 진입으로 인해서 센터백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지게 됐는데요. 기존 센터백은 정훈, 김호규, 김봉수, 김경재, 이지솔이었습니다. 이 중 김봉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를 주 포지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앙으로 올리게 된다면 정훈, 김호규, 김경재, 이지솔 이 연재훈과 송주훈이 들어와도 6명이거든요. 약간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라인업에서 3-4-3을 베스트 11을 보면
제주는 김동준 키퍼, 백3에는 송주훈, 연재훈, 김호규,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최영준과 김봉수, 윗선에는 헤이스, 유리조나탄, 김주공인데요. 정우재의 판매 가능성도 높지만 아직까지는 판매 얘기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 2차 이적 시장 체크까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주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 이 제주의 스쿼드는 560만 유로, 금액은 76.3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쿼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22인에 드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키퍼에서 출전 시간은 김동원이 2250분, 이태희가 1170분을 소화하면서 김동원이 주전인 가운데 이태희가 부상 공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메워준 측면이 있고요. 윙백은 김준혁 1972분, 민경현 1923분, 강현구 1099분, 이주영 860분으로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고르게 분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스리의 경우에도 김동민, 데브리지, 강민수를 주전으로 해서 김광석과 오반석이 각각 1323분과 1018분을 소화해주면서 2725분을 소화한 김동민, 2653분을 소화한 데브리지를 잘 뒷받침해줬고요. 중앙에서는 이명주, 김도혁, 이강현, 이동수가 이명주, 김도혁은 각각 2300분 이상, 이강현과 이동수는 각각 1100분 이상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이명주와 김도혁의 부담을 줄여줬고요. 그 윗선에는 김보섭, 아길라르, 홍시우, 송시우가 역시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톱에는 이용재, 무고사, 에르난데스 선수가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무고사 선수는 여름에 나갔음에도 1500분 가량, 이용재와 에르난데스는 각각 890분, 530분 정도를 소화해줬습니다. 이런 라인업에서 빠지는 선수는 김광석, 김창수, 강민수인데요. 이 세 명의 선수는 계약 만료로 인한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김광석, 김창수, 강민수 선수 역시 각각 어느 정도 행선지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강민수 선수는 전남으로 이적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드 및 완전 이적, 오재석 선수는 권한진과의 트레이드로 대전으로 향하게 됐고요. 아길라르는 또 완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만료, 이주용 선수가 임대로 만료됐습니다. 이 라인업에서 부족한 점은 역시 주전 센터백들의 이탈이 가장 첫 번째로 뽑히겠는데요. 강민수는 1880분을 뛰었고 김광석은 1323분을 뛰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각각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선수들이 빠지면서 이 자리를 충분히 좀 메워줄 만한 필요성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이선 측면에서의 아길라르 자리 혹은 중앙에서의 이명주 파트너, 이 자리도 좀 중요해졌습니다. 2008분을 소화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메워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톱에서 이용재와 에르난데스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에르난데스가 좀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증명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짝은 아쉽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약간은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은 이런 영입을 좀 주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백들의 완전 이적입니다. 김현수와 권한진을 차례대로 영입을 했는데요. 김현수는 이랜드에서, 권한진은 오재석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대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수는 나간 지 얼마나 된다고 바로 컴백을 했고요. 외인 영입, 은포쿠, 무과사, 제르소가 유력합니다. 은포쿠는 영입이 이미 됐고요. 무과사 선수, 제르소 선수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제르소 선수는 그 이상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역자는 지현학, 정동윤, 문지환 이 세 명의 선수가 전역을 했는데요. 각각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강 포인트를 보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K리그 내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될 만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만 센터백 퀄리티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김동민, 데브리지, 오반석, 김현수, 권한진이라는 이 5명의 센터백 조합은 지난해 있었던 강민수, 김광석이 있었던 것보다는 약간은 아쉽기는 한데요. 이 센터백 퀄리티를 어떻게 메울지 좀 궁금해지고, 다만 여기서 가장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역시 전역자들입니다. 지현학, 정동윤, 문지환은 각각 이선 측면,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센터백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쿼드에 분명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선수들이 도움이 될 베스트 11 343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전체 선수가 대출전을 하면서 이 은포쿠 선수가 지금 있는 이 오른쪽 윙 자리에 다른 선수가 들어가고, 은포쿠 선수가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뭐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과연 또 어떻게 얘기가 잘 흘러가서 인천의 라인업이 구상이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르난데스 선수가 윙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베스트 11은 김동원, 센터백 백3는 데어브리지, 김동민, 오반석, 윙백에는 강현구와 김준엽, 중원에는 김도혁과 임영주, 스리토벤, 제르소, 무고사, 은포크입니다. 잘만 진행된다면 정말 역대급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스쿼드의 체급을 한 체급 더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업을 잘 짜놨는데요. 과연 인천이 이번 시즌 얻을지 좀 궁금해지고, 스쿼드 총액은 600만 유로로 86.6억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새 팀을 추가로 더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영상이 길어지는 바람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영상 이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